예,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머니 이슈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이사님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에서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슈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입니다. 2차 전지 쉬는 동안 전기차 충전이 달린다. 휴맥스발 상승 이어질까? 라는 주제인데요. 오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긴축 한파를 뚫어내고 휴맥스 모빌리티가 1,600억 원을 투자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모빌리티 기반의 이 전기차 충전과 카 쉐어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앞으로 미래가치 인정을 받았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. 주요 투자자, 농협과 네이버 등이 포함됐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. 이 투자금은 앞으로의 신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사님,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. 휴맥스가 앞으로 이 전기차 인프라 시장에서의 좀 그 선점 가능하다고 보세요? 1,600억 투자한 그 이제 금액 중에 주요 주주의 이제 뭐 네이버나 이제 농협 등이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.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한 2년 전부터 좀 이렇게 휴맥스를 좀 오랜만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여전히 뭐 실적은 조금 뭐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좀 실적도 좀 안 좋았고 뭐 전환될 실질 물량도 좀 많았었죠. 그런데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좀 뭐 공격적인 M&A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신성장 동력을 좀 크게 받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왜 좀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동안 이제 M&A도 많이 해왔지만 휴맥스 매출 비중이 그 이제 가장 높은 게 72.4% 차지하고 있는 게 셋톱박스 디지털 방송 수신 쪽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차량용 안테나 한 26.5%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휴맥스 이제 모빌리티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쪽이 정말 뭐 다양한 모멘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가장 크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데 전기차 충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휴맥스 이제 모빌리티를 한 50.97%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냐고 하면은 휴맥스 모빌리티가 2019년에 설립되면서 이렇게 매우 이제 공격적인 M&A를 하면서 그 이제 관계사로 8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또 3개를 이제 보유하고 있죠. 그래서 전기차 충전, 뭐 정부랑 뭐 대기업과도 이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기만이 아니고요. 전기와 또 수소를 함께 이제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충전소도 지금 사업에 진출해 있고 또 이제 관계사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그 이제 주차 운영사 국내에서 1, 2위 업체들 그러니까 뭐 하이파킹이랑 이제 뭐 AJ 파크까지 인수를 하면서 주차장이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활용될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전기차 충전과 또 이제 주차장까지 활용하면서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 원 수준 되는데 투자 받은 금액이 무려 1,600억이에요. 그래서 시가총액과도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투자 금액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상당히 크고 그동안 2, 3년 동안 노력해 온 게 이제 실적까지 조금 뭐 개선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선점을 떠나서 뭐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래서 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뭐 선점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 23%가량 급등했다 음봉 전환했고 홀딩스는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진입은 괜찮나요?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.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봐보니까 그래도 한 4,500원 선은 뭐 지키려는 모습인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마감했는데 그 가격이 4,525원이었어요. 그래도 오늘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어제 시간의 단일가로 끝났었던 그 가격 4,525원, 그래서 한 4,500원 선은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4,500원 선만 좀 지켜진다면 신규 매수도 뭐 큰 비중 아니라면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매물대를 좀 중장기 흐름으로 좀 넓게 설정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5,000원에서 5,500원 사이
예. 비록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가격권에서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. 그래서 그 매물대를 좀 가격을 좀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.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장은 뭐 글로벌 규모로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고 또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했죠. 대기업 뭐 10대 그룹도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 좋고 그래서 오늘 한 4,500원 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가격 전략 설명해 주셨고 말씀 주셨듯이 전기차 많이 타려면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잘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. 지금 충전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들썩이더라고요. 오히려 2차 전지 말고 충전 쪽 어떻게 바라보세요? 진입 가능할까?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. 네,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랑 조금 하락하고 있는 2차 전지 네. 또 이제 뭐 충전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돼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충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충전이 날 것 같고요. 흐름 보면은 뭐 포스코 ICT나 신세계 ICT 등 보면은 지금 5일선을 꼿꼿이 세우고 5일선도 깨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또 뭔가 또 이슈가 있으면은 또 5일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또 뭐 양봉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이 좀 날 것 같고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좀 아직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좀 뭔가 좀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. 물론 지금 가격도 괜찮지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,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전기차 충전 오히려 지금 자리 좀 매력 있다 말씀 주시면서 첫 번째 이슈 체크해봤고요.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뭐 예전부터 나오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곧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빠르면 내일이고요.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12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 화면에 뭐 김승현 회장께서 좀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. 드디어 14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08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요. 그때 좀 어그러졌었고요. 이번에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히 뭐 자금 조달이겠죠. 2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자금 절반 부담하겠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. 충분히 실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 빨리 들으면 이 인수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가 좀 발생할까요? 네, 이제 그 두 기업 모두 이제 시너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큰 그림에서는 합병 후에 이제 뭐 방산, 수소, LNG, 풍력 등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봤을 때는 한화가 그래도 뭐 자금 이제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우조선 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이 117%였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, 3년 동안 수주 많이 해놨으니까 2, 3년 동안 실적 개선될 것으로 보는 걸 봤을 때도 하나의 뭐 재무적으로 뭐 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는 방산 쪽에 워낙 또 강한 부분이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뭐 잠수함이나 군함 등 특수선에서 오랜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해공 통합 이제 방산 시스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점.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제3자 배정으로 2조 원 규모의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이 조금 뭐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재무적으로 이제는 좀 안정성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랑 이제 정부가 아니고 이제 민간 기업이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뭔가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두 기업이 합병됐을 때의 그 시너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면 이사님 지금 방산주 좀 흐름이 심각한 것 같아요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7거래일 연속 빠지고 한화 로템 5일 연속의 하락세 보여주는데 K방산의 큰 손이었죠. 폴란드. 지금 폴란드에 뭐 국산의 자주포, 뭐 전차 다 나가 있는데 지금 대금을 못 낸다. 대금 회수 불확실성 이야기 나오면서 좀 비상입니다. 방산주 어떻게 흐름 체크해 보세요? 근데 자금 그 문제도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또 이제 뭐 한 조금 뭐 또 된 것도 있고. 근데 그 방산이 꼭 뭐 폴란드만이 아니고 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여러 기업들과의 또 이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이 필요할까라고 섹터를 손꼽아 뽑은다고 하면은
그래도 방산을 좀 뽑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중장기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큰 부담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물론 단순히 좀 수급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하방 경직성은 좀 체크될 것 같습니다. 예,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. 저희 시간이 안 돼서요. 오늘 머니 이슈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